자영업의 모든 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영업가사TV의 자마입니다. 오늘은 정책자금에 관련된 컨텐츠를 좀 준비했습니다. 2020년 정책자금 어떤 것들이 변동되었고 받기 위한 꿀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정책자금 전문가 안튼 형님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에는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예비창업자분들이죠. 혹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작년과 같이 예비 창업자들 기본적인 준비하셔야 될 게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증, 네. 두 번째가 임대차 계약서, 세 번째가 이제 인테리어 계약서죠. 이 세 개만 준비가 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자금이 있고요. 예, 그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창업자들 예를 들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년간 매출이 발생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1년간 매출에 우리가 보통 산정하는 게 한 30% 정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 매출 나오신 분들은 한 3억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요? 기본적인 한도는 정해져 있고 네. 이제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네. 한 1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이상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그 영상에 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신용자분들이 좀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6등급 이내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 7등급, 8등급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좀 질문했을 때 저희가 어떤 뭐 대안을 뭐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2020년에는 좀 저신용자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되어 있는 자금들이 좀 있을까요? 예, 물론 받으실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2019년도에도 네. 배정은 되어 있었고요. 근데 그 자금이 워낙 배정이 적다 보니까 신청자도 워낙 많았고 그래서 소진이 빨리 됐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워낙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자금들에 대한 규모가 작년보다 확실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2,100억 정도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신용이 7등급 이하인 대표님들도 네.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자금이 필요하신 저신용자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2,100억까지 그 저신용자분들을 위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자금들은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 될수록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자금 소진이 빠르면 그만큼 이제 빨리 소진이 좀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보통 이런 자금들은 보통 상반기에는 다 소진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신용자분들 진짜 좀 서두르셔야겠네요. 상반기 안에 예산이 다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도 이제 법인을 준비하시는 분들, 기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혹은 현재 법인 기업을 운영하시고 있는 대표님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금들, 또 2020년 어떤 것들이 변동되는지 또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소기업 자금도 크게 예비창업자금이랑 기창업자금을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비창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청년 예비창업자금이 있겠고요. 네. 예, 그거의 가장 큰 기준은 이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39세 이하를 청년 예비창업자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중장년들을 위한 예비창업자금이 있고요. 네. 39세 이상 예비창업자를 의미를 하고요. 네네. 근데 기본적인 조건은 이제 10년 과거 관련 분야에서 이상 동종업계 경력을 필요로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은 보통은 예비청년 자금은 최대 1억까지 가능하시고요. 예, 그리고 시니어 중장년 자금은 뭐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시겠죠. 최대 5억까지 차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를 준비하시는 청년들이나 시니어분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만 좀 있으시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시니까요. 예, 준비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창업자들이 받으실 수 있는 자금 중에 7년 이상 된 업체 중에서 이제 수출하는 업체들도 받으실 수 있는 자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10만 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 그리고 10만 불 이하로 수출하는 기업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출 금액에 따라서 자금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10만 불이 넘어간 업체는 최대 10억 이상까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10만 불 미만 업체들은 5억 정도까지 최대 맥스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는 네. 긴급 경영 안정자금이 좀 있겠고요. 이제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일시적 경영 예로에 이제 봉착한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 일시적 경영 예로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환율 피해, 그리고 대형 사고, 예, 그리고 뭐 한중 FTA 피해, 그리고 화재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예, 경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은 신청 요건 상당히 쉽고요. 그래서 언제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런 자금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자금들이 정말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몰리면 제가 좀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좀 떨어지는데 이런 자금들을 좀 수월하게 받기 위해선 좀 내가 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대표님분들이?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점 인증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가점 인증들은 이제 자금 차입할 때 자금의 차입 규모를 좀 넓히거나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연구소 인증이 있겠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벤처 인증 있겠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뭐 이노비즈, 뭐 메인비즈 이 등 이외에 여러 가지 인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증들을 받아 놓으시면은 상당히 자금 차입하시는데 효과적이실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증은 연구소 인증은 반드시 좀 받아 놓으시면은 자금뿐만 아니고 네.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절세 혜택도 좀 보실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소 인증은 반드시 좀 받아 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재님께서 정말 많은 기업 대표님분들을 상담하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기업을 운영하시고 있는 대표님분들이, 법인 대표님분들이 딱 들었을 때 와, 이거는 진짜 꼭 정말 알아야 된다. 정말 와닿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자금, 누구나 꼭 했으면 좋은 자금,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있죠. 있고요. 네네네.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데 네. 자마팁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자금 이제 대출 자금이기 때문에 이제 상관이 의무가 있는 자금들이잖아요. 네네네. 이런 자금 말고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자금들, 고용자금 장려금이라는 자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금들이 존재하죠. 네. 그래서 그 많은 장려금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자금이 청년 고용장려금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 16년 적합직무 장려금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는 기준이 이제 나이 제한이 있고요. 이제 34세 미만, 분필자는 36세 미만. 이런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34세 미만을 채용하시게 되시면 1년에 900만원씩 그리고 3년에 최대 2,700만원까지 기업 사업주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16년 적합직무 장려금은 이제 50세 이상을 채용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는 장려금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장려금은 청년 고용 장려금보다 지원금이 좀 적습니다. 1년 동안 960만 원 정도 사업주분들께서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조건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해당이 되시지 않는 업체라도 저희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자금이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1년간 지급되시는 게 아니고요. 네.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이 되시는 거예요. 소급이 돼서.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사업주가 계속 신청을 해야 돼요. 네. 3개월에 한 번 신청했을 때 자금이 소진됐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구나. 자금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 자금은 아니다. 근데 이러한 자금들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시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되시면 다 받으실 수 있는 환경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런 컨설팅은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결국은 선착순이고 선착순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선착순이죠. 쉽게 말해서 선착순으로 소진되면 네. 사용할 수 없는 자금 되는 대로. 그러면은 기존에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새롭게 고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거에 조건에 맞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신청이 안 돼요. 돼요? 새롭게 무조건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돼요. 미리. 그렇군요. 그래서 신종년 적합직무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신종년 적합직무 장려금에 대한 사업장으로 미리 인증을 받아 놓으신 다음에 채용을 하셔야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경영 일선에 다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사람한테 너 잠깐만 나가 있어. 잠깐 나가 있다 들어와라. 예,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한번 한번 채용을 했던 인력이 퇴사하시고 다시 들어오셨다고 하시더라도 기존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원 혜택은 없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유의사항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요. 네네네. 예,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채용 예정인 인력이 단 하루라도 실업에 대한 기간에 대한 이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영상 되게 좋은 꿀팁까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이런 좀 참신하고 좀 꼭 알아야 되는 자금들이 또 생기면 좀 저희한테 연락 좀 주셔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정보 좀 나눠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